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학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의 사회를 맡은 김문정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 1부에서는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2부에서는 실습, 자격증 안내, 학습 방법 및 대학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학우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저희가 질문을 따로 정리하여 교육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명 시 참고하시며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지사항에도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추후에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방송대 교육학과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재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안내사항을 마치고 본격적인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육학과 정민승 학과장님께서 환영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민승 학과장님께서는 본교 원격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평생교육학회 부회장이십니다. 상해 발달과 교육 등을 강의하십니다. 전국에 계신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교육학과 학과장 정민승입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우리 학과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의 학생을 함께 모시고 온라인 OT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속자 수를 보니까 대략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지금 교육학과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원격으로 학습하는 방식도 바로 그렇습니다.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함께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화면 하단에 여러분 자료를 뽑으셨을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와 함께 창설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50년여가 된 학과지요. 저희 과는 초등교육과로 시작해서 교육과를 거쳐 교육학과로 거듭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과가 변하면서도 계속 굉장히 성공적인 학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졸업생 수는 물론이고요. 졸업률이라든가 동아리 수, 학생 활동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타가 평해왔는데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OT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한마디로 우리 학과가 바로 가지고 있는 모토 배워서 남주자에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학교교육 떠올렸을 때 모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개 배워서 출세하자, 내가 더 잘나보자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이렇게 배워서 남을 주자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문제다에서 출발합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교육과 학습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배워서 남을 주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만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자기 성적도 좋아집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는 많은 동아리와 함께하는 협동학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국의 학생회와 스터디가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국립대학이죠. 국립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그만큼 학비도 저렴하고 체계적입니다. 우리 학과는 교육학을 기초로,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원리적 이해 위에서 여러분 교육과정 보시면 상담 쪽과 평생교육 쪽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계열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평생교육사로서 그리고 상담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문해교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문화 서클도 만들고 노인대학에서 교육봉사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남주는 것의 사회 전체를 바꿔나가는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성인으로 우리는 역할이라고 하는 단단한 갑옷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갑옷을 벗고 이제는 학습자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날개옷을 입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모를 권리, 학습자로서의 모를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나눔의 모토도 우리 과에서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이 2년, 3년 또는 4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학습자의 날개옷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멋진 나, 훌륭한 가족, 그리고 멋진 사회를 이루어가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편입생을 위한 환영사 말씀과 배워서 남주자라는 학과 모토를 갖고 있는 저희 학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혜주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혜주 교수님께서는 여성평생교육회 회장과 본교 프라임컬리지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평생교육 방법론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혜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시민교육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교육 방법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론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학교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갖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라든가 아니면 세계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극렬하게 나타난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구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학과에서 공부하는 평생교육은 바로 우리가 나만의 발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보다 책임을 지고 또 건실하게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사회는 Schooled Society,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였죠. 그러나 미래의 사회는 Learning Society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러닝 소사이어티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반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리플렉션, 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니면 내가 왜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사실 러닝 소사이어티의 가장 중심되는 그러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닝 소사이어티에서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 거기에서는 그것을 주도하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대 평생교육학과, 물론 이제 우리 학과는 교육학과죠. 그 안에서 평생교육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을 이끄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그런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사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과에는 만여 명의 평생교육사가 이미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학습한 것을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또 NGO를 만든다든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습 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시민사회의 주축이 되는 그런 인물들로 커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대 교육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결과로 남을 위해 돕고 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에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평생교육 분야의 중요성과 또 향후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바탕에 저희 교육학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용호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 학과장이시기도 하신 전용호 교수님께서는 본교 학생처장을 지내셨고 행동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상담심리학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용호입니다. 우리 교육학과에 들어오신 신편입생 여러분 열렬히 환영하고 또 입학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함과 동시에 미리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학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공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또 튜터 선생님들, 실습지도 교수님들, 조교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의 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미리 졸업을 축하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조건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과 동시에 졸업 축하를 받는 것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서 졸업하기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지금부터는 새롭게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방송대 들어오셨으니까 공부하는 일, 그것 또한 존중하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송대 다닌다 하는 걸 숨기고 얘기 안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셔도 될 만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송대 다니시는 거 자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공부하러 다녀 얘기도 하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뿐만이 아니고 공부하는 일 이것 또한 사랑하면서 대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이라면 누구나 다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 플러스 공부하는 일 이것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만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열심히 하지 않는데 성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부하는 일까지 더불어서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는 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짜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만들어내셔서 공부하는 일 또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 공부하는 일 모두 다 즐기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즐기면서 일을 하고 공부할 때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활 공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체육 행사도 있고 MT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있고 행사들이 많습니다. 대학생으로서 그런 행사들에 참석해서 대학생활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같이 떨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활을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졸업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지역대학의 심편입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도록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라는 유익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동주 교수님께서는 본교 광주 전남 지역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교육공학회 부회장이십니다. 교육공학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동주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방송대 교육학과에 들어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아주 초반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겁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 이제 우리 방송대 생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얼마나 우리 방송대에서 공부하는 게 힘든지 들어보셨 적이 있으시겠죠? 굉장히 이제 아까 전정 교수께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방송대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첫 학기에 우리 방송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첫 학기에 등록하셨다가 두 번째 학기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약 그 비율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약 40% 학생분들이
이 두 번째 학기 때 등록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첫 학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 그 방송대에서 원격으로 공부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테고 또 그 대부분 보면 고등학교나 또는 그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시다가 그런 이제 공식적인 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다시 이런 공식적인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약 10년 정도의 평균적으로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공부하셨다가 두 번째 학기에 포기하신 분들이 약 40% 가까운데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실 겁니다. 첫 번째 학기 때. 근데 그게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내 능력이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통계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첫 번째 학기에 공부하시다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건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나만 힘든구나.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즉,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첫 학기만 잘 버티시고 포기하지 않고 잘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누구든지 한 학기 또는 한 1년, 2년 정도는 좀 더 늦어질지 몰라도 반드시 모든 분들이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 정도가 첫 학기에 중도에 그만두신다고 말씀드린 그 얘기는 다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학기 때 그 40%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졸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업 미리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특히 지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적극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40% 포함되지 않고 첫 학기를 잘 극복해서 반드시 졸업에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졸업 40%에 포함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실 수 있으려면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우리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말 시험 볼 때 한 학기에 한 6과목 정도를 하루에 다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 또는 오후에 모여서 한 날에 6과목을 동시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전쯤에 몰아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다. 그럼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6과목을 한 날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닥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이제 반드시 오늘 오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짜가지고 매일 최소한 2시간 이상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벼락치기 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서 공부하고자 했던 교육과 관련된 그런 전공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즐기면서 공부를 하시려면 매일 2시간씩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 학기 또는 2학기 정도만 경험하시면 반드시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교재에서 또 인터넷 강의에서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동주 교수님께서는 첫 학기만 잘 버텨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일 2시간씩 공부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다음 2학기 때도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그런 그 동기들과 함께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영빈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빈 교수님께서는 한국교육과정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셨고 진로 상담과 교육 등을 강의하십니다. 존경하는 신편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빈입니다. 저는 3학년은 학교 사회복지론 강의를 하기 때문에 3학년 편입생 여러분은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다 4학년 과목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중에서 직업진로 설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진로상담 이론 중에서 우연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진로 발달에는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던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큰 마음 먹고 내가 이번에 방송대 들어가서 3월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이 생기면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우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들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까? 내가 마음 먹고 방송대에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번 학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대비하고 계신 분들이 우연학습 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인 진로 발달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계획 그리고 도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동주 교수님이 겁을 많이 주셨죠? 첫 학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대 모토가 뭐라고 하셨죠? 방송대 교육학과의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라고 했죠. 저희 교수님들도 그 다음에 우리 졸업생 선배들, 우리 재학생 선후배들이 전부 다 이 배워서 남주는 삶에 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편입생 여러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가짐과 모든 자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튜터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튜터 선생님들은 여러분 중고등학교로 따지면 담임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1학년, 2, 3학년 학년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보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교류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료와 조언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미 여러 가지의 SNS나 뭐 카페 등을 이용해서 접촉이 있었을 텐데 각 지역마다의 학생회들이 또 있습니다. 학생회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여러분들이 학습에 1학년, 그 다음에 2, 3학년 신편입 시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학습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원격대학이지만 또 스터디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지만 서로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교재를 같이 공부하고 시험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면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한 학기 또 4년을 잘 보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인접한 이 지역별로 또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가정주부이거나 형편에 따라서는 야간이 편한 사람, 주간이 편한 사람이 있을 텐데 각 지역 단위로 우리는 스터디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터디와 같이 교류하고 스터디 활동하시면서 학습을 더 지속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출석 강의나 또는 대면에서 만나는 때에 또 만나고 그것 외에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영빈 교수님께서는 공부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스터디나 튜터 선생님 또는 학생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그러니까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자명 교수님 말씀 있겠습니다. 이자명 교수님께서는 한국상담학회 윤리위원장이시고 중독 상담과 교육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학과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육학과 이자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과에 이제 처음 들어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게 됐나요? 많이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의 교육적인 역량을 좀 키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우리 학과를 지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교육학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 심리나 상담 심리에 대한 흥미도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방송대 교육학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송대 교육학과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강점 하나가 바로 우리 교육학과 커리큘럼은 상담과 관련한 전문 교과목들이 매우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 방송대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상담 심리학이나 이상 심리학, 심리검사와 같은 상담 기본 교과목 외에도 진로, 학업, 다문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특수교육과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 현장, 교육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는 주제들을 수업으로 직접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흥미를 가지시고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우리가 또 어떤 욕심이 생기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자격증에 대한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죠. 실제로 우리 교육학과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취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상담과 관련한 공부를 최근에 이제 보강하면서 청소년 상담사나 직업 상담사와 같은 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에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힘들게 공부하시는 김에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이런 각종 자격증들도 많이 취득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이제 일하는 현장에서 혹은 앞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직업 현장에 가지고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학과에서 상담과 관련한 공부들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깊어지고요. 이런 깊어진 이해는 결국 나의 삶으로 되돌아와서 내 삶을 보다 유연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점이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렵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우리 이제 신편입생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방송대 교육학과를 통해서 교육이나 혹은 휴먼 서비스 현장에서 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항상 그 뒤에 우리 교육학과 교수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학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신임 교수님이신 권영민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영민 교수님께서는 교육 철학과 교육의 이해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권영민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금 소개받은 대로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생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답하기가 가장 어려운, 좀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긴 따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자격증 땄는데 뽑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 받을 때 사실 가장 좀 난처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제 자격증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직업을 취업을 사실 보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셨을 때 그 취업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요즘 채용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그 공공기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그 제가 이제 채용 면접관으로 가면 그 지원자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학점이 어떤지 사실 무슨 과를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것만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평생교육사로 활동하고 싶다. 그랬을 때 평생교육사라는 자리를 위해서 내가 학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가 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요한 기회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희 학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생광장에 들어가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이때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년에 한 번 저희가 개최되는데요. 무려 총장배입니다.
총장배라는 것은 이제 대상을 받으시면 이제 총장상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총장상은 장관급 상입니다. 굉장히 큰 상이고요. 여러분들 뭐 내가 1학년인데 벌써 그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학년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거죠. 아니면 참석이라도 하셔서 이런 선배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출품도 해보셔서 실패하더라도 내가 1학년 때는 출품에서 떨어졌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준비해 보다 보니 2학년 때, 3학년 때 혹은 4학년 때 더 좋은 상을 받게 되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그램을 토대로 요즘에 지역에 굉장히 평생교육 관련한 재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데도 같이 출품해 보시고 재정도 따보시고 활동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4년 공부하시면서 물론 공부만 하기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공부하면서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4년이 지난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서 졸업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직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질문도 나누고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격증 취득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학과의 교수님이자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윤여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학하시는 신편입생 학우님들을 위하여 교수님께서 직접 동영상으로 환영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교수 윤여각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휴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방송대 출신들을 많이 만나고요. 특히 교육학과 출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육학과 졸업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들을 자주 확인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서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동아리에 같이 참여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덧 졸업하는 시점까지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염려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가 권유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편입하시고 또 새롭게 입학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그리고 공부에 가시면서 앞으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윤여각 교수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학과에 계신 8분 교수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학과의 조교 선생님들과 튜터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학과에는 4명의 조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먼저 윤도경 조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신편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교육학과에서 학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도경 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진행해오던 오프라인 OT를 이번에는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오히려 이번 온라인 OT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습 방법에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OT 자료를 펼쳐놓고 모니터 화면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멀티미디어 강의, 수강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졸업까지 절반 이상의 성공을 하셨을 거라고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교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조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이준형 조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 조교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저희 교육학과의 조교실에서는 항상 신편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항상 언제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필요하실 때 찾아주시면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학과에서는 이렇게 학우님들의 학사 안내와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는 조교 선생님들이 있고, 또 더불어 입학하시면서 이미 문자로 따뜻한 안내를 받으셨을 학우님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튜터 선생님도 계십니다. 1, 2, 3학년 각 지역별로 6분의 튜터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3분의 튜터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튜터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홍재 선임 튜터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튜터는 1학년 3명, 2, 3학년 합쳐서 3명,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3명만 참석했고요. 3분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1학기는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미란 튜터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3학년 튜터를 맡고 있는 주미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시면 같이 잘 해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영애 튜터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튜터 전영애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생활은 지금부터 튜터와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학교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내딛어본 시간이었습니다. 학우님들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셨죠? 이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교육학과의 교육과정, 실습, 자격증에 관한 정보와 학교 생활을 위한 학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앞서 교육학과 전국의 지역대학에서 보낸 학생회장님들의 환영 인사를 동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 충남지역 교육학과 학생회장 황수정입니다. 2020년 신편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꿈과 열정으로 실천하는 평생 교육의 미래를 여는 같이 하는 평생 학습, 가치 있는 평생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한 획을 긋는 대전 충남지역 교육학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대회장 최윤주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움의 뜻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자라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해주는 만큼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방송대 교육학과 부산 지역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지역대 건서목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학우님들의 만남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여기저기서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힘듦도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학생회를 찾아주십시오.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오니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천지역대 회장 김명숙입니다. 직접 만나 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인천지역대 슬로건은 배우면 나이가 없다. 평생교육은 교육학과에서 여러분의 2020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지역대 학회장 조영숙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지역대 다음 카페에 가입하시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지역대 학생회에서는 여러분을 만나 뵙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 행사와 공지 상황들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 신편입생분들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 저는 제주지역 교육학과 회장 양상길입니다. 우선 저희 명품교육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편입생 학우님들께서는 튜터를 통해 저희 카페가 소개되었습니다. 카페에 참여하시면 제주지역 교육사랑 밴드에 초대되어 기존 학우님과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밴드에 참여하시어 오리엔테이션 전까지라도 기존 학우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 교육학과 회장 표양미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경기지역대는 수원에 있는 지역대학과 안산, 안양, 성남에 학습관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지역대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년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대 학생회에서는 다음 카페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안내와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 주소는 OT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경기지역대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대학 교육학과 제31대 회장 양혜영입니다. 새로운 것은 도전이며 두려움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냅니다. 소통하며 함께하는 광주 전남 교육학과는 과목을 중심으로 선배가 이끌어주며 선후배 교류를 하고 있는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 카페 광주 전남 교육학과에 질문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회는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하루빨리 만나 뵙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대구 경북지역대 학생회장 박혜경입니다. 대구 경북지역대 학생회는 신편입생 여러분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 카페 대구 경북 교육학과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연합과 경남지역대학 학생회장 김정순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대학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 오신 신편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치 하는 평생학습, 가치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제31대 학생회는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에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교육학회장 홍복남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입생 OT 및 여러 일정들이 취소 및 연기가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학습활동과 교류가 어려워진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차후 보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강원 밴드 및 카페 임원진들의 연락처가 있사오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회장님들의 환영사 잘 들으셨나요? 저희 그 교육학과에 조교가 4명 있다고 했는데 제가 2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한 분께서는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총괄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는 오시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김문정 조교이고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학우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실시간으로 써주신 댓글들을 잠깐 확인을 했는데요. 출석 수업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도경 조교 선생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드렸던 윤도경 조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체적인 이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1학년은 3월에 출석 수업이 없는 거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3월 동안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우려로 인해서 3월에 이제 전 지역 대학의 출석 수업이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4월부터 재개될 텐데요. 일단은 3월에는 출석 수업이 확실히 없다라는 사실 인지하고 계셨다가 하지만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관련 공지들도 이제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맞춤 정보를 매일매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의 일정이라든지 수업 시험 정보 여기에 이제 내가 어느 며칠 날에 출석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강의실은 어딘지 이게 공지에 구체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볼게요. 요 질문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매주 월요일에 튜터분께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하는데요.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 튜터 선생님 아까 소개 받으셨을 거예요. 튜터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학업을 최우선으로 이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과 이제 밀착돼 가지고 학습을 지도를 해주실 그런 일종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튜터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뭐 출석 체크를 하시는 거 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튜터 사이트에 이미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뭐 성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접속하셔서 튜터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스터디, 그러니까 지역별로 소그룹 스터디 참여 방법과 멘토 지원은 언제쯤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역별로,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별로 오프라인 스터디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아까 학생의 그 환영 인사 들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학생회장들이 지역별로 다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회장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과 학생회는 지역별로 다음 카페에다가 그 커뮤니티를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보통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제 그 접속을 하셔가지고 뭐 교육학과 예를 들면 강원 지역 학생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소통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번 볼게요. 3학년 편입했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준비하려면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굉장히 아주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학과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기본으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교육학과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10개 과목을 듣고 수강을 하시고 실습까지 진행을 하시면 온전하게 다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정 이외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에 다 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학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을 추가로 더 들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만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다 따시고 싶으시면 우리 학교 안에서 정규 과정 안에서는 이게 완결이 안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라든지 뭐 사이버대학,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사비를 조금 들이셔가지고 사교육기관을 이용을 하셔서 나머지 이제 부족했던 과목과 실습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OT도 출석 체크 되는가요? OT는 따로 출석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부담을 가지시지 말라고 출석 체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이제 정보가 밀접하게 탑재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교육학과 홈페이지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 튜터 사이트 이용을 해주시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학생의 커뮤니티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스터디도 조직을 하시면 성공적인 학창생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따가 중요한 질문들 또 올라오면 제가 보고 있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도경 조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답변 많이 주셨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의 학생회장이나 스터디에 대한 정보가 학과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처나 사이트 확인하셔서 학우님들께서 계신 지역에서 많은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2부에서는 이준영 조교 선생님께서 교육학과의 실습 및 자격증, 그리고 학교 생활을 위한 학사 안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 조교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링크를 통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학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및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크게 평생교육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실습 160시간이 포함된 관련 교과목 10개를 이수하시고 자격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음으로 별도 필기시험이나 응시가 필요한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사 3급과 직업상담사 2급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의 경우는 교육학 학사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응시가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경우 교육학과 학사 취득 이후 개별적으로 응시하신 후 필기시험과 면접, 연수를 받으시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업상담사의 경우는 재학 중에도 언제나 응시가 가능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학우님들의 필요에 따라 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더해 필요한 과목을 타학과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필수 과목 10과목과 선택 과목 7과목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 실습을 마치면 취득이 가능하고 교육학과에서는 8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사의 경우는 관련 과목 12과목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교육학과에서 7과목이 이수가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학과의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문의가 많은 교육학과의 평생교육 실습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평생교육 실습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교육학과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총 취득 학점이 95학점이 넘어야 하며
평생교육사 자격 필수 과목 5과목 중 실습을 제외한 4과목이 이수 완료되고 F학점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과목을 외부 대학이나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성적 증명서를 실습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 선택 과목의 경우는 실습 신청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의 신청은 매해 5월과 11월에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교육학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공지를 확인하고 학우분들이 실습 기간을 개별적으로 섭외한 후 기간 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대학으로 실습 신청 서류를 제출해 접수해야 합니다. 실습을 원하는 학기에 실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의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 실습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 신청이 수강 신청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지고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실습 평가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이수 과목은 아래의 필수 과목 5과목과 선택 과목 5과목을 이수해 총 10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실천 영역과 방법 영역을 1개 이상씩 이수해 10과목의 평균이 80점이 넘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목 개설 현황을 학년별, 학기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개설 현황을 참고하여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학년 편입생의 경우 내일부터인 3월 2일부터 3월 6일에 있는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1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필수 과목인 평생교육론을 수강 신청 변경해 이수해 두시면 한 학기 먼저 실습 신청이 가능하니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교육학과 학우님들께서 전화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편입하신 학우님께서 이전에 다니시던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셨다면 방송대 교육학과에서 또다시 들어야 하는지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과목을 다시 수강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육학과로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 대학에서 해당 교과목을 들으셨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에 이미 수강하신 과목에 성적 증명서를 자격증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송대 교육학과에서 이미 들으신 과목을 또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 졸업 학점을 위하여 해당 교과목을 빼셨으면 다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실습은 실습을 하는 그 학기에 수강 신청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평생교육 실습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학에 훨씬 수강 신청,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 신청 이전에 평생교육 실습 신청을 지역대학에 서류를 제출해 완료를 하셔야 하고 완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학우님들께서 실습 신청 접수 기간을 놓치셔서 실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꼭 1학기에는 5월에 공지사항이 올라가고 6월 달에 접수, 2학기에는 11월 달에 공지사항이 올라가고 12월 달에 접수 잊지 마시고 실습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상담사,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의 관련 교과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14과목의 교과목은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새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학과의 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교육학과와 함께하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는 교육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생교육 관련 분야나 관련 대학원 진학, 일반 기업에서의 교육 담당자, 심리 상담이나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역량이나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평생교육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원하시는 학우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쪽으로 전화 문의도 되게 많이 오고 있고요. 아까 윤도경 조교 선생님께서 한번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필수 과목 10과목, 선택 과목 7과목 해서 총 17과목을 이수하셔야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이라는 점수의 제한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에는 이수만 하시면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교육학과에서는 아까 자료에서 보신 대로 개설한 필수 4과목과 선택 4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고 추가로 나머지 과목을 사회복지학과의 과목이나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이수하시면 마찬가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실습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학생은 학교 내에서는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습을 이수하시고 자격증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 생활을 위한 학사 안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인 첫 학기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고 학우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등록과 이메일 신청입니다. 이미 아이디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 등록을 해야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으니 오늘이라도 아이디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디 등록 후에는 학생으로서 공지사항이나 수업 일정, 성적, 학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일 신청입니다. 메일 신청은 선택사항이지만 메일 신청을 하고 나면 메일 사용은 물론이고 무제한 용량의 클라우드 등을 활용 가능해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강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의 경로를 따라 수강 신청과 수강 신청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편 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1학점인 원격 대학 교육의 2회 과목을 포함해 19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지만 이후 학기에는 기본적으로 6과목인 18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대에서는 매 학기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수강 신청 과목들이 세팅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수강 신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타학과 과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타학과 과목의 경우 수강 인원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고 타학과의 과목은 전공이 아닌 일반 선택으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같은 학년에 개설된 타학과의 과목의 경우 기말고사의 시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학년의 타학과 과목은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입니다. 로그인을 한 후 맞춤 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학습은 물론 관련한 다양한 공지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교육학과의 홈페이지입니다. 학우님들이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는 확인하시지만 교육학과의 홈페이지는 잘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 광장을 통해 학과 및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 광장을 통해 학우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대학별 학생회, 수많은 동아리의 홈페이지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의 게시판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생교육 실습 과목의 신청 공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공지가 올라오는 게시판이니까 학과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네, PC를 통해 과목을 잠시만요. 네, 다음은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PC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유노캠퍼스로 접속이 가능하고 수강 신청한 과목의 이수는 물론 강의안이나 기존까지의 기출문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노캠퍼스를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로그인을 마치면 언제 어디서든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네. 방송대의 과목별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대의 중간평가는 크게 출석 수업 과목과 비출석 수업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출석 수업 과목의 경우는 과목별로 출석을 해 6시간의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 내에 평가가 이뤄지거나 약 일주일 뒤 간단한 출석 시험 또는 출석 수업 과제물을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되고, 비출석 과목의 경우 출석 없이 과제물을 제한된 기간 안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 수업 일자에 출석 수업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 출석 수업 대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거나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제출해야지만 성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 출석 수업 대체 시험 날짜는 6월 7일로 지정되어 있고, 출석 수업 대체 신청 방법 및 대략적인 출석 수업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금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는 전체 평가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반드시 응시하셔야 하고 보통 객관식 35문항으로 이뤄지며 이번 학기 기준으로 1, 2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6월 14일에, 3, 4학년의 과목은 6월 21일이오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성적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취득하셔야 과목 이수로 인정하고 다음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과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그럼 졸업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과의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 소요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각각 해당하는 졸업 연한을 충족하고 140학점 이수를 이수한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교양 과목의 경우는 공통으로 24학점 이상, 전공 과목은 각각의 신편입 상황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기준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육학과는 졸업 논문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졸업 요건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자면 교재의 경우 등록금 납부와 함께 교재 대금을 납부한 경우 구입이 또 가능하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 출판문화원 홈페이지나 방송통신대학교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학사 상담 및 민원 업무 서비스는 학생통합서비스센터인 1577-9995번으로 문의가 가능하고, 인터넷 상담이나 학과 사무실로 메일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학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영 선생님의 학사 종합 안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일부를 제대로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오늘 찍은 영상은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때는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방송대 교육학과를 검색하셔서 저희 OT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댓글에도 올라와 있고 또 실제로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출석 대체 시험과 출석 대체 과제물의 차이가 뭔지를 좀 물어보시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선생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출석 대체 시험의 경우는 출석 대체를 신청하시고 나면 출석 수업 이외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거나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됩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의 경우에는 6월 7일 날 실제로 학교에 오셔서 그 해당 지역 대학에 오셔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응시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의 경우에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 아닌 과제물 작성을 통해 그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다른 질문들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로 이제
그러니까 출석 수업이지만 그 출석 수업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뭐 대체 과제물이라든지 대체 시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학과에 출석 수업을 참여하게 되면 교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우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출석 수업을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뭐 직장인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 수업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수업 대체를 신청하셔서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성적 평가는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교육학과는 졸업 논문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학과의 졸업 조건으로는 총 이수 학점이 140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이수 학점 140학점 이외에 다른 졸업 요건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입생 3학년 1학기 수업이 3월인데 그럼 출석 수업이 아니라 대체 시험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월에 열리기로 했던 출석 수업이 다 폐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아까 윤도경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3월의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모두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노 캠퍼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고 반드시 출석 수업 대체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4, 5월에 있는 지역 대학에서 열리는 출석 수업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다른 일정이 있거나 그러시면 당연히 출석 수업 대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많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학우분님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저희 교육학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학년도 1학기 교육학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학우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